안녕하세요. 법무인 파트너의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도산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근 이제 개인회생 사례들 보면 채무 원인에 이제 뭐 제일 많은 생활비나 그 외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 이게 많은데 이유가 많죠. 뭘까요? 이게 참 사실 법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체감하는 물가는 올라가고 거기에 비해서 급여라든가 아니면 사업소득이 올라가는 정도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소득은 필요한데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 결국에는 어떤 도산 절차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다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이런 게 사행성처럼 분류되지만 원칙적으로 이거는 정당한 투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것이 사실 원금이 보장이 안 되니까 투자라는 거잖아요. 내가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투자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투자 행위로 인해서 원하는 소득을 얻기보다는 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약간의 소득을 얻지만 이것에 한번 소득을 보다 보니 조금 더 하는 마음에 그 투자 범위가 결국에는 자신이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결국엔 막대한 채무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 초과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어쨌든 채무를 조금 더 회복해보고자 하는 식으로 시작했다가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혹시 이런 사례로 좀 개인회생에 성공하신 사례가 있을까요? 대단히 많죠.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도박, 주식 투자, 가상화폐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너무 많은데, 오늘도 하나 사례를 뽑아왔어요. 근데 다른 거 특이사항 하나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임금 피크제여서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사례와 차별성이 있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사건이었고요. 50대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총 채무액은 1억 1천만 정도 됐고, 채무 원인은 생활비와 돌려막기, 그리고 이제 약 4, 5천만 원 정도의 가상화폐 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퇴직을 3년 정도 앞두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하면 이제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산 재산도 명목은 여러 가지 있는데 토탈 금액은 약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득은 이제 월 평균 한 330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첫 번째 보정을 할 때 이 가상화폐 투자금의 4천 약 500만 원, 5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을 전부 천상가치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꾸준한 소득과,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저생계비 뺀 나머지 가용소득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투자라든지 어떤 일종 약간의 사행성적인 요소가 껴있다 하면 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다 청산가치 반영하는 게 좀 일반적인 기준이라 이 4,500만 원은 저희가 어떻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반영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좀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저희가 그간 1년 내에 급여소득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분이 받는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왜? 임금 피크제로 점점 소득이 줄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전 달이라든지 가장 최근의 소득 비교를 해가지고 이분의 급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4개월, 아무리 길어도 6개월 내 실수령액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잡는 게 맞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고려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래도 다행히 좀 임금 수준이 좀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서 대략 한 220만 원에서 36개월, 그래서 변제 63%로 변제 계획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줄어드는 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영을 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영이 됐네요. 네, 일단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정을 할 때 당연히 이분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상황도 냈지만 회사의 현 상황, 예를 들어서 조직도도 될 수 있고 이 부서가 어떻게 이분이 맡고 있는 포지션, 그리고 왜 몇 년 후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회사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도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렸더니 의뢰인분께서 좀 성실히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냈더니 법원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소득이 가장 많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안이 작성돼서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좀 공감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제 성공 요인이라고 하면은 성실하게 소명을 한 그렇죠. 결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근속 연수가 높으신 분들은 또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같은 게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연소득의 평균적인 개념으로 포함시켜버리면 실제로 내가 한 달에 받는 돈은 300만 원에서 뭐 280만 원, 270만 원 주는데 외관상 소득은 뭐 400만 원, 500만 원 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좀 저희가 주력했던 거죠.